골목 끝, 낮게 드리운 간판에 빛바랜 글씨가 남아 있었다. 일상서점. 한때는 아이들이 줄을 서서 만화책을 빌려가던 곳이었고, 학생들이 참고서를 구하던 곳이었으며, 어른들이 조용히 신문을 사가던 곳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발걸음이 뜸해진 작은 책방. 오늘은 그 마지막 영업일이었다. 새벽부터 내린 빗줄기는 골목을 촉촉히 적시고 있었다. 젖은 골목의 돌바닥은 오래된 거울처럼 빛을 반사했다. 낡은 간판 및 좁은 문을 밀고 들어서면 곰팡이 냄새와 종이 냄새가 섞인 공기가 맞이했다. 책장 사이에는 먼지가 고요히 앉아 있었고, 책등에는 빛바랜 제목들이 무겁게 줄지어 있었다. 팔리지 못한 책들이었다. 새로운 책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시대 속에서 한쪽 구석에 남겨진 오래된 책들.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리며 수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책방 주인은 천천히 불을 켰다. 형광등 불빛이 덜컥거리며 깜박였다. 책장 위 먼지가 희미한 빛을 받아 반짝였다.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니 모든 것이 조금 더 또렷해 보였다. 낡은 나무 바닥의 흠집도, 책장에 박힌 오래된 못자국도, 책을 펼칠 때 나는 사각거림도. 책방의 마지막 하루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왜 이런 작은 책방들은 하나둘 사라져가는 걸까? 대형 서점, 인터넷 서점, 전자책. 세상은 점점 편리해졌고, 책은 손쉽게 주문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 작은 책방에서만 만날 수 있는 것이 있었다. 사람의 손때 묻은 책, 누군가가 접어둔 페이지, 밑줄이 그어진 문장, 그리고 주인의 손길이 담긴 정리와 배치. 책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누군가의 시간을 품은 기억이었다. 오늘 이곳에 남아있는 책들은 팔리지 못한 책들이었다. 그러나 팔리지 않았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잊히지 않는 기억처럼 더 오래, 더 짙게 남아있었다. 책은 읽히지 않아도 존재한다. 기억은 말해지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는다. 팔리지 않는 책과 잊히지 않는 기억, 그 둘은 어쩌면 같은 것이었다. 주인은 책장 한켠에서 오래된 책을 한 권 꺼내 들었다. 페이지를 펼치자 희미하게 노랗게 바랜 종이 위에 글자가 가만히 누워 있었다. 책에서는 먼지 냄새와 함께 오래된 잉크 냄새가 풍겼다. 글자 하나하나가 마치 과거의 목소리처럼 느껴졌다. 주인은 그 목소리를 잠시 들었다. 마지막 영업일의 아침, 그는 혼자서 책 속에서 흘러나오는 기억을 듣고 있었다. 오늘은 책방의 문이 닫히지만 책의 목소리와 기억의 속삭임은 결코 닫히지 않을 것이라는 듯이 아침 시간이 조금 지나자 책방의 문이 조용히 열렸다. 가게 문에 매달린 작은 종이 띵 하고 맑은 소리를 내며 흔들렸다. 문턱을 넘은 건 초등학교 저학년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었다. 교복 대신 밝은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아직 젖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빗방울이 그의 머리칼에 매달려 반짝였고 팔목에는 작은 방울이 굴러내리고 있었다. 소년은 곧장 책장 쪽으로 달려갔다. 익숙한 발걸음이었다. 이곳이 마지막 영업일임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분명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찾고 싶은 무언가를 향해 있었다. 소년의 손끝이 책등을 하나하나 스쳤다. 색이 바랜 표지들 사이에서 그의 손은 망설임 없이 멈췄다. 낡은 그림책 한 권. 표지는 해지고 모서리는 닳아 있었으며 군데군데 얼룩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아이는 그것을 꺼내 드는 순간 얼굴에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림책 속에는 동화처럼 단순한 그림들이 있었고 페이지마다 선명하지는 않지만 따뜻한 색감이 남아 있었다. 종이는 세월에 눅눅해져 있었지만 아이의 손길은 망설이지 않았다. 마치 이미 알고 있는 친구를 다시 만난 듯 책을 조심스레 펼쳤다. 그 책은 사실 오랫동안 팔리지 않던 책이었다. 몇 해 전 출판된 그림책이었지만 화려한 캐릭터 상품처럼 아이들의 눈길을 끌지 못했고 대형 서점에서는 이미 진열대에서 사라져 있었다. 남은 몇 권이 이 작은 책방 구석에서 먼지를 뒤집었으며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이 책은 소년에게 특별했다. 그는 그 책을 엄마 무릎에 앉아 함께 읽던 기억을 갖고 있었다. 밤마다 잠자리에서 읽어주던 목소리,
책 속 인물에 맞춰 표정을 바꿔주던 엄마의 웃음. 그 기억이 이 낡은 책 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래서 책이 낡아도, 유행이 지나도 소년에게는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책이었다. 소년은 책장을 한 장씩 넘겼다. 거기에는 단순한 그림과 짧은 문장들이 있었다. 어른의 눈에는 대수롭지 않은 이야기였지만 아이의 마음에는 그보다 큰 세계가 담겨 있었다. 어릴 적에는 이야기가 단순할수록 더 깊이 새겨진다. 짧은 문장, 선명한 그림, 그리고 그 곁을 지켜준 목소리. 소년의 눈은 빛났고 입술은 작은 소리를 따라 중얼거렸다. 마치 엄마의 목소리를 다시 듣는 듯했다. 책방 구석에 앉아 그림책을 펼친 작은 아이는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공간에 앉아 있었다. 책은 팔리지 않는다고 해서 가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누군가에게는 잊히지 않는 기억의 열쇠였다. 소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아니, 알지는 못했지만 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책을 펼친 순간 시간은 거꾸로 흘렀고 그의 곁에는 여전히 엄마가 함께 있었다. 책방 주인은 카운터 너머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마지막 날, 팔리지 않던 책이 드디어 제 주인을 만난 듯 보였다. 그 주인은 돈을 지불하는 손님이 아니라 기억을 품고 다시 찾아온 작은 아이였다. 책은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기다림은 길었지만 헛되지 않았다. 소녀는 책을 품에 안았다. 책 표지에 남은 얼룩마저도 이제는 소중하게 느껴졌다. 그는 책방 주인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작은 발걸음으로 문을 나섰다. 종이 다시 한번 맑게 울렸다. 빛 속으로 걸어 나선 아이는 그림책을 두 팔로 꼭 끌어안았다. 어깨는 젖었지만 마음만은 단단히 지켜졌다. 책은 더 이상 팔리지 않는 책이 아니었다. 잊히지 않는 기억이 되어 다시 살아났다. 점심 무렵 문종이 조용히 울렸다. 문턱을 넘은 두 사람의 걸음은 오랫동안 함께 맞춰온 리듬을 갖고 있었다. 남자는 젖은 우산을 접어 문 옆에 기대어 두었고 여자는 바스락거리는 장바구니를 조심스레 내려놓았다. 비 냄새가 책 냄새에 섞여 오래된 종이 위로 촉촉이 내려앉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책장을 천천히 훑었다. 손끝이 책등을 지나갈 때마다 오래된 제목들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그들의 눈길은 화려한 신간 대신 한쪽 끝, 구석의 낮은 칸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누구의 손길도 오래 닿지 않은, 팔리지 않는 요리책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남자는 책 한 권을 조심스럽게 빼냈다. 두툼한 종이, 바램 표지, 그리고 기름 얼룩처럼 번진 흔적. 여자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 이 판형 예전에 우리 집 선반에도 있었지. 말은 소리로 나오지 않았지만 눈빛과 미소에 그 문장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책을 펼치자 레시피 사이사이에 누군가의 메모가 나타났다. 푸른 볼펜으로 적어둔 간은 조금 덜이라는 짧은 문장. 가위표로 강조된 불은 약하게. 그리고 날짜와 함께 동그라미 쳐둔 첫 겨울찌개 성공. 여자는 한 페이지를 오래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흐릿한 얼룩이 동그랗게 말라붙어 있었다. 아마도 끓던 냄비에서 튄 국물이었을 것이다. 그 얼룩은 실수의 흔적이 아니라 살림의 역사였다. 그녀의 마음속에 오래된 부엌이 밝아졌다. 젊은 시절, 방 하나짜리 원룸의 작은 싱크대, 하얀 형광등 아래에서 두 사람이 마주서서 국을 맛보던 밤, 밥이 서리기도 하고 소금이 지나치게 들어가기도 했다. 그러나 저녁상은 늘 둘이서 끝까지 나눠 먹었다. 그 시절, 요리책은 조리법 이상의 것이었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주는 작은 교과서였다. 남자는 책장을 넘기며 멈칫했다. 사진 한 장이 페이지 사이에서 미끄러져 나왔다. 오래전 음식 잡지에서 오려낸 듯한 채소볶음 레시피. 사진 옆에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파는 마지막에 타지 않게. 여자는 자신도 모르게 웃었다. 그 문장은 분명 남자가 적어둔 것이었다. 그는 채소를 3개 볶아 타곤 했고 그때마다 둘은 연기를 마주보며 우스워서 한참을 웃었다. 웃음이 지나간 자리에는 언제나 식탁이 있었다. 낡은 상판, 칼자국, 물컵의 둥근 자국, 그 위에 놓인 접시 하나,
젓가락 2벌, 그리고 작은 반찬. 먹고 사는 일은 대단한 이벤트가 아니었지만 그 평범함이 두 사람의 하루를 붙들었다. 요리책은 그 평범함의 디테일을 채워주었다. 책방의 공기 속으로 빗소리가 퍼져왔다. 장바구니 속 유리병이 가볍게 부딪히며 작은 소리를 냈다. 오늘 저녁 두 사람은 다시 그 요리를 만들지도 몰랐다. 레시피는 오래되었지만 오래되었기에 더 익숙하고 익숙하기에 더 따뜻했다. 팔리지 않는 책이라 이름 붙여진 이 코너의 책들은 사실 그때 거기로 데려가는 문이었다. 새로운 유행은 기억을 빠르게 지나치게 하지만 낡은 책은 기억을 천천히 끌어올린다. 기억이 천천히 올라올 때 마음도 천천히 풀린다. 부부는 계산대 앞에 나란히 섰다. 주인은 표지를 한번 쓸어내고 책등을 조심스레 눌러 매듭을 다독이듯 장정을 살폈다. 가격표는 오래전에 붙은 스티커라 끄트머리가 일어나 있었다. 주인은 그 스티커에 새 라벨을 덧붙이지 않았다. 마지막 영업일의 동네 책방에서 시간의 흔적은 오히려 영수증보다 정확한 영수였다. 두 사람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말 대신 천천히 그리고 깊게 감사의 말이 입술까지 왔다가 조용히 미소로 내려앉았다. 그 미소에 담긴 문장은 길었다. 이 책이 우리를 한 번 더 식탁으로 데려갈 거예요. 그때 못했던 얘기, 오늘은 하게 될지도요. 오래된 책 덕분에 우리 저녁이 다시 환해질 거예요. 문이 열리고 비 냄새가 한 번 더 가게 안으로 스며들었다. 두 사람은 한 우산 아래로 몸을 기울였다. 요리책은 장바구니 맨 위가 아니라 가슴 가까이에 안겼다. 젖지 않게, 떨어지지 않게. 꼭. 비는 여전히 내렸다. 그러나 두 사람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집으로 돌아가 부엌 불을 켜고 책을 펼치고 채소를 썰고 국을 끓일 것이다. 레시피의 문장은 오래되었지만 오래되었기에 틀릴 리가 없었다. 그 위에 오늘의 하루를 한 숟갈 더 얹으면 그것이 곧 두 사람의 맛이 된다. 팔리지 않는 요리책 한 권이 오늘의 저녁을 그리고 어젯밤의 기억을 재가열한다. 기억은 데우면 향이 살아난다. 식탁 위에서 두 사람의 시간도 다시 김을 올릴 것이다. 책방에는 다시 고요가 스며들었다. 구석에 팔리지 않는 코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방금 전 그 코너에서 한 권의 책이 잊히지 않는 자리로 옮겨갔다. 책은 팔려나갔지만 사실은 돌아갔다. 누군가의 부엌, 누군가의 식탁, 누군가의 하루로. 거기서 다시 읽히고 묻히고 밑줄 그어지고 얼룩질 것이다. 그 얼룩은 실수가 아니라 삶의 문이다. 동네 책방의 마지막 영업일. 팔리지 않던 책들이 마지막까지 지켜낸 것은 서가의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저녁이었다. 비가 조금 더 굵어졌을 무렵 문이 열렸다. 안으로 들어선 것은 젊은 여인이었다. 그녀는 검은 외투 소매 끝에서 빗방울을 떨궜고 젖은 머리칼을 귀 뒤로 쓸어 넘겼다. 두 눈은 어딘가 멀리 초점을 잃은 듯 흐릿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곧장 책방 구석으로 향했다. 한참 동안 아무도 고르지 않았던 시집 코너. 화려한 소설이나 실용서와 달리 거기 놓인 시집들은 얇고 가벼웠지만 쉽게 팔리지 않았다. 그러나 여인은 망설임 없이 그 서가 앞에 멈춰 섰다. 손끝이 한 권의 책을 잡아 끌었다. 표지는 바래고 모서리는 닳아 있었다. 제목은 오래된 잉크로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것을 단번에 알아보았다. 책을 펼치자 시 한 편이 눈에 들어왔다. 짧은 행, 느릿한 리듬, 한 줄 한 줄 사이에 흘러드는 여백. 그 여백 속에서 그녀는 떠나간 연인의 목소리를 들었다. 한때 그 남자는 이 시집을 그녀에게 건넨 적이 있었다. 말로는 다 하지 못하던 마음을 시 속의 문장에 기대어 고백하던 날. 너는 내 모든 시작이자 끝이다. 그 문장을 읽던 순간의 떨림은 아직도 그녀의 가슴 속에 남아 있었다. 그러나 시간은 흘렀고 사랑은 멀어졌다. 남자는 떠났고 그녀의 곁에는 이제 빈자리가 남았다. 하지만 책 속 문장은 여전히 거기 있었다. 팔리지 않는 시집 한 권 속에 잊히지 않는 고백이 묻혀 있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사랑은 사라져도
글자는 남는다고. 글자는 기억을 오래 붙잡고 기억은 마음을 다시 불러온다. 그래서 시집은 팔리지 않아도 누군가의 가슴 속에서는 여전히 읽히고 있었다. 여인은 책장을 넘기며 손가락 끝을 오래 머물렀다. 종이 위의 글씨는 마치 옛 연인의 필체처럼 다가왔다. 숨을 고르고 다시 읽어 내려가며 그녀의 눈가에는 잔잔한 물기가 맺혔다. 이 책은 세상에서는 잊혔을지 몰라도 그녀의 마음 속에서는 여전히 살아 있었다. 책방의 한 구석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던 시집이 오늘은 다시 제 자리를 찾았다. 그 자리는 종이 위가 아니라 사람의 가슴 속이었다. 여인은 책을 조심스레 닫았다. 손바닥으로 표지를 한번 쓰다듬으며 마치 떠나간 이의 뒷모습을 마지막으로 쓰다듬는 듯했다. 그녀는 책을 품에 안았다. 책방 주인은 묻지 않았다. 얼마나 오래 그 책이 이곳에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먼지를 뒤집었었는지 그저 눈빛으로 전했다. 이제는 당신의 것이군요. 여인은 고개를 숙여 작은 인사를 남기고 다시 빗속으로 걸어 나갔다. 우산을 펴지 않고 책만을 품에 안은 채 비가 어깨를 적셨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책 속 문장이 이미 그녀를 덮고 있었기 때문이다. 팔리지 않는 책 한 권이 오늘 그녀의 가슴 속에서 잊히지 않는 고백으로 되살아났다. 손님들이 잠시 끊긴 사이 책방 안은 고요에 잠겼다. 책방 주인은 카운터 뒤로 몸을 기울였다. 낡은 나무 서랍을 조심스레 열자 그 안에서 오래 감춰두었던 작은 책 한 권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일기장이었다. 겉표지는 희미해지고 모서리는 닳아 있었다. 아무 제목도 출판사 이름도 없었다. 팔릴 수 있는 책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의 기록이었기 때문이다. 그 일기장의 주인은 그의 아내였다. 이 책방을 함께 꾸려오던 동반자이자 이제는 곁에 없는 사람.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책이었지만 그에게는 세상 모든 책보다 소중한 단 한 권이었다. 그는 일기장을 펼쳤다. 첫 장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날짜가 있었다. 1989년 봄. 글씨는 단정하지 않았지만 문장마다 생기가 묻어났다. 오늘은 책방을 열었다. 많은 손님이 오지는 않았지만 책 냄새가 가득한 이 작은 공간이 나는 참 좋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의 가슴은 오래된 향기처럼 따뜻하게 번졌다. 아내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들려오는 듯했다. 그녀가 책장에 책을 꽂으며 흥얼거리던 노래, 계산대 뒤에서 커피를 내리던 손길, 모든 것이 일기 속 글씨와 함께 되살아났다. 페이지 사이에는 메모지 하나가 끼워져 있었다. 당신,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책은 팔리지 않아도 우리 마음은 늘 읽히고 있어요. 그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았다. 눈가가 젖어들었지만 웃음이 번졌다. 책방을 지켜낸 것은 사실 책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이었다. 책이 팔리지 않는 날에도, 비가 새어 들어오던 날에도 그녀는 늘 그 옆에 앉아 있었다. 말없이 책을 정리하며 괜찮아, 우리는 잘하고 있어라는 미소를 건네던 얼굴. 그 얼굴이 지금 이 순간 일기 속 글씨에서 다시 살아났다. 책방 주인은 일기장을 조심스레 닫았다. 손바닥으로 표지를 쓰다듬었다. 마치 아내의 손등을 어루만지는 듯. 이 책은 결코 팔 수 없는 책이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단 한 권. 그러나 그 책은 그의 삶을 지탱해 온 가장 든든한 서가였다. 팔리지 않는 책 속에 잊히지 않는 사랑이 남아 있었다. 책은 사라질 수 있어도 그 글씨와 목소리, 웃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오늘도 책방을 열었지만 사실은 그 일기장을 열어 아내를 다시 만나는 것이었다. 책방 주인은 조용히 속삭였다. 오늘도 같이 문을 닫자, 여보. 그 목소리는 책방의 공기 속에 스며들어 아직 남아있는 책들과 함께 고요히 머물렀다. 책은 팔리지 않아도 기억은 잊히지 않았다. 그리고 그 기억은 이 작은 책방을 마지막 날까지 지켜주었다. 시간이 흘러 오후가 되었을 때 책방의 공기는 조금 달라져 있었다. 빈 의자에는 사람들이 앉았다 떠났고 책장에는 작은 빈자리가 생겼다. 팔리지 않던 책들이 하나둘 품에 안겨 나간 자리였다. 먼저 떠난 건 작은 소년이었다.
그는 그림책을 품에 꼭 안은 채 빗속을 달려갔다. 책의 모서리는 닳았지만 아이의 가슴 속에서는 새로워졌다. 그림책은 다시 한번 목소리를 얻어 오늘 밤 그의 꿈속에서 펼쳐질 것이다. 그 다음은 부부였다. 낡은 요리책은 장바구니 속에서 조용히 흔들렸다. 책 속 얼룩과 메모는 오늘 저녁 다시 불을 켠 부엌에서 재현될 것이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 국을 끓이고 채소를 볶으며 레시피의 문장을 따라 옛 웃음을 다시 데워낼 것이다. 그리고 젊은 여인은 시집을 품에 안고 떠났다. 비가 세차게 내렸지만 그녀는 우산을 쓰지 않았다. 팔리지 않던 시집 속 문장들이 오늘은 그녀의 어깨를 덮어주었기 때문이다. 떠나간 사랑은 돌아오지 않지만 책 속 고백은 다시 살아났다. 그녀의 눈빛은 젖어 있었지만 발걸음은 오히려 가벼워졌다. 책방 안에는 여전히 많은 책들이 남아 있었다. 팔리지 않은 책, 읽히지 않은 책. 그러나 오늘 이곳을 떠난 책들은 모두 제 자리를 찾았다. 소년의 그림책은 잊힌 동심을 불러냈고 부부의 요리책은 잃었던 웃음을 데워냈으며 여인의 시집은 사라진 사랑을 다시 고백하게 했다. 책은 제 주인을 찾았다. 그 주인은 돈으로 책을 산 사람이 아니라 기억으로 책을 품은 사람이었다. 그들의 품에 안긴 책은 이제 결코 팔리지 않는 책이 아니었다. 잊히지 않는 기억이 되었기 때문이다. 마지막 영업일, 책방의 문은 여러 번 열리고 닫혔다. 그때마다 책 한 권이 나가고 그때마다 기억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 책은 종이와 잉크의 무게로는 설명할 수 없었다. 사람의 눈물이, 웃음이, 사랑이 얹힐 때 비로소 무게를 가졌다. 오늘 이 책방에서 떠난 책들은 모두 각자의 이야기 속으로 다시 쓰일 것이다. 팔리지 않는 책은 없었다. 읽히지 않는 기억도 없었다. 단지 시간이 필요했을 뿐, 그 시간이 오늘 이곳에서 도착했다. 해가 기울고 책방 안의 빛은 점점 노랗게 물들었다. 문은 잠시 닫힌 채 고요가 책장 사이를 가득 채웠다. 그 고요 속에서 들려오는 것은 사람의 발자국이 아니라 책의 목소리였다. 팔리지 않아 남겨진 책들은 서로를 부르는 듯했다. 누군가는 자신이 처음 펼쳐졌던 날을 기억했고 누군가는 독자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기억했다. 또 어떤 책은 책상 위에서 펜으로 그어진 밑줄을 떠올렸다. 사람은 떠나가도 책은 그 흔적을 품고 있었다. 그 흔적은 지워지지 않는 잉크처럼 남아 조용히 말을 걸고 있었다. 책의 목소리는 이렇게 속삭였다. 나는 읽히지 않았지만 버려지지 않았다. 나는 기다렸고 결국 너를 만났다. 책은 사람을 탓하지 않았다. 먼지를 뒤집어 쓴 세월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저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품에 안긴 순간 모든 것이 용서되었다. 책에게 중요한 건 많이 읽힌 횟수가 아니라 단 한 사람의 마음 속에 깊이 남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였다. 오래 대화하지 못해도, 자주 만나지 못해도 결국 한 번의 고백이 모든 세월을 이어주었다. 용서는 그렇게 한 권의 책처럼 조용히 다가왔다. 서툴지만 진심인 한마디가 마음의 페이지를 새롭게 넘겨주었다. 책장 사이에서 낡은 메모지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거기에는 오래전 누군가가 남긴 문장이 적혀 있었다. 읽히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여전히 너를 기다린다. 주인은 그 종이를 주워들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그 문장은 책의 목소리이자 떠나간 사람들의 마음이기도 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런 문장이 있었다. 말하지 못했어도 나는 널 사랑했다. 오래 기다렸지만 나는 여전히 내 편이었다. 용서하지 못했던 게 아니라 용서할 말이 필요 없었을 뿐이다. 책방의 고요 속에 그 모든 고백이 스며들었다. 책은 그렇게 사람에게 용서를 가르쳤고 사람은 책을 통해 고백을 배웠다. 책은 단 한 줄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그리고 그 마음은 다시 사람에게 건너가 묵은 오해를 풀고 말하지 못한 사랑을 전한다. 팔리지 않는 책이 끝내 잊히지 않는 기억이 된 것처럼 용서와 고백은 늦게라도 도착한다. 책은 조용히 말했다. 나는 여전히 여기 있다. 너를 위해, 너의 기억을 위해.
그 목소리는 책방 안을 가득 채웠다. 마지막 영업일의 노을빛 속에서 책들은 여전히 살아 있었다. 말없이, 그러나 분명히 마지막 영업일의 해가 저물고 책방 안의 불빛이 하나둘 꺼졌다. 형광등은 잠시 깜박이다가 팅 하고 멎었고 남은 빛은 창밖 가로등에서 흘러들어왔다. 책장 위에 남은 책들은 이제 더 이상 주인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 기다림조차도 오늘로 끝났다. 그러나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책들의 모습은 마치 여전히 이야기를 품고 있는 듯 고요히 빛났다. 책방 주인은 마지막으로 문을 닫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잘 가자, 오래된 벗들아. 그 목소리는 공기 속에 스며들어 책장에 머물렀다. 책들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 고요가 곧 대답이었다. 책방의 문은 닫혔지만 이야기는 닫히지 않았다. 팔리지 않는 책은 각자의 손에 안겨 새로운 자리를 찾았다. 소년의 밤을 지켜줄 그림책, 부부의 저녁을 따뜻하게 덮어줄 요리책, 젊은 여인의 가슴을 다시 두드린 시집, 그리고 책방 주인의 마음을 끝내 지켜준 아내의 일기장. 책은 더 이상 서가에 있지 않다. 사람의 품, 사람의 기억, 사람의 하루 속에서 다시 읽히고 있었다. 책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저 자리를 옮겼을 뿐이다. 사람들은 말한다. 팔리지 않는 책은 결국 버려진다고. 그러나 이 책방은 보여주었다. 팔리지 않는 책과 잊히지 않는 기억은 닮아 있다는 것을. 누군가의 손에 안기는 순간 책은 다시 살아나고 누군가의 마음 속에 불리는 순간 기억은 다시 빛난다. 책방은 닫혔지만 이야기는 남았다. 불 꺼진 공간에도 책의 목소리와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숨 쉬고 있었다. 오늘 마지막 날, 이 책방은 문을 닫았지만 누군가의 삶 속에서 책은 또 다른 장을 열었다. 팔리지 않는 책이 남긴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이야기였다.